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김희동립 선언사하고 훈민정음 또 관동별곡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문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고 현대어로 풀어보고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합니다. 먼저 김희동립 선언서부터 같이 독해를 해보는데요. 여기 지금 김희동립 선언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락 두 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단락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는 또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하면서 또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조금씩 부담 없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익히도록 할 테니까 잘 수업 시간에 한 것만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혼자 따로 막 안 찾아봐도 적어도 공부한 것만 복습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가단락부터 보죠. 먼저 김희동립 선언서는 현대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자가 밖 나와 국종체라고 그래요. 한문을 앞에 두고 우리 국문을 뒤에 둔다 해서 한주 국종체. 한주 국종체에 이런 문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어가 주가 되고 아예 또 가로 안에 한자를 거의 쓰지 않는 한글 전용이라 지금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현대어라 어려울 게 없고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발표했던 연설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을 위주로 한 글보다는 쉬운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와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조사나 이런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만 낯설죠. 자꾸 학습하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를 봅니다. 그리고 한자어 중에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예를 들어 조선, 독립국 이런 말들은 풀이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다만 지금 쓰지 않는 표현들 오등은 이런 말들은 이제 현대어로 바꿔주고 이렇게 부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먼저 봅시다. 오등은 하면 이 나오자야. 이건 나 1인칭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 옆에 무리등자가 쓰였어요. 그럼 결국 내가 여러 명이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 우리는 이 말이 되는 거지. 오등은 하면 우리는 자에 이때 지금은 우리가 이, 그, 저 등의 대명사를 쓰지만 이때는 한자어로 이 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바로 1919년 3월 1일을 가리키는 거지.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우리 이때 아자인데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조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조선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오등이고 서술어는 선언한다고 목적어는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독립선언의 내용이 나와 있죠. 독립선언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문단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이 문장은 이 글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야. 또한 거기 조선의 독립국 이럴 때 해석을 조선의 독립국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조선이 독립국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의를 관영격사 의를 의미상 뭐로 해석했어? 주격으로. 그래서 이때 의는 의미상 주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즉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명사절이 들어있는 거죠. 조선이 독립국이다 하는 명사절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다 하는 명사절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시험 문제에서 문법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이 첫 문장과 문장의 짜임이 유사한 것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으면 되죠.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오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됐죠? 차로서, 이로써. 이때 이것은 뭘 가리킨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독립선언으로. 독립선언으로서, 즉 이로써, 이 독립선언으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자, 이때 고하야는 알리다라는 의미죠. 이때 말씀 변변이 없는 이 고자는 알리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말이야. 알리다 이 말이야. 자, 세계 만방할 때 방자를 봐. 여기 만방할 때 만은 우리 대체로 한자어 1만 만자나 1천 천자나 100 백자가 들어가면 꼭 만 개의 나라 이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 이해돼요? 너네 아버지 뭐 부자냐 그럼 우리 아버지 월급이 100만 원이야 이럴 때 어린애들 그죠? 100만 원이야 그럼 그 어떤 의미야? 많다라는 의미지. 영악한 애들은 그걸 듣고 그럼 시급 5천 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야 그러면 부자다 이런 의미. 지금도 뭐 100만 장자 이런 표현 쓰면 부자다라는 이런 의미니까 이 1만 만자도 모든 이런 의미야. 자, 옆에 방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무슨 글자예요? 나라 방자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이 뜻이야. 만약에 여기 만방하고 방향방자를 쓰면 방향방자를 쓰면 그건 무슨 뜻이 되겠어? 그냥 모든 방향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걸 한자어로 물었던 이유는 나라 방자가 어려워서 물은 게 아니라 이게 나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방자가 아니라 뭐야? 나라 방자를 써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을 이 조선 독립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서 인류 평등의 대의를 이때의 의는 관용격 조사 본연의 즉 역할로 인류 평등이라는 대의다. 동격의 의미로 쓰인 거지. 즉 대의 큰 뜻이 뭐냐? 바로 인류 평등이라는 그 큰 뜻을 극명하며. 자, 우리말로는 밝히다고 한 단어지만 항상 한자로는 두 글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음절로 썼더라도 그 중에 뜻은 뒷자리에 있어. 이해돼? 따라서 극명하다 하면 뭐야? 밝힌다 이 말이야. 즉 인류 평등이라는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이 독립선언으로 자손 만대까지 고하야. 이때 고하야는 알릴 고자 옆에 뭐가 있어요? 말씀원변이 붙었죠. 이렇게 말씀원변이 붙으면 깨우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깨우쳐. 당연히 시험 문제 밑줄 친 고하다와 또 니은의 고하다는 각각 한자어가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자를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라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줄 아는지를 묻는 거야. 여러분들은 한자만 물어보면 한자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한자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가 현대어로 옮길 때 있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손 만대까지 깨우쳐 민족 자존이라는 자존할 때 존자 봐봐. 이때 존자는 뭐야? 있을 존자야. 민족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 뜻이야. 스스로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귀할 존자가 아니라 존재하다. 민족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정권. 이때 정권을 잡다 할 때 그 정권이 아니지 바른 권리야.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썼죠. 다스릴 정자가 아니라 지금 기미독립선언서 해주는 이유는 한자 공부도 할 겸 지금 하는 거예요. 다스릴 정자가 아니라 뭐야? 바를 정자를 썼어요. 다스릴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자를 썼습니다. 정당한 권리할 때 이 글자에 이렇게 힘력자가 들어가는 권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좌측에 뭐가 붙었어? 나무 목자가. 이런 말 알아들으라고 부수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나무 목자가 붙어 있죠. 그죠? 즉 정권하면 바른 권리다 이 말이에요. 정권. 즉 민족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올바른 권리를
영육케 하노라. 뭐야? 영원히 유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한 뭐가 나온 거야? 취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단락의 주제는 뭐다? 조선 독립의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과 취지를 밝혔으니까 주지문은 앞에 있는 거죠. 따라서 주지 플러스 부연, 주지 플러스 부연의 구조야.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에서는 딱 두 가지 구조거든. 하나는 주지 플러스 부연, 또 하나는 전제 플러스 주지. 알겠어요? 그래서 첫 단락은 중심 문장의 앞에 있는 주지 플러스 부연의 구조다. 그래서 앞부분은 5등은 자해와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앞부분은 독립선언의 내용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취지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가지고 물을 때 세 가지 물을 수 있어. 첫째,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두 번째, 문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주지 플러스 부연이냐, 전제 플러스 주지냐. 그 다음 세 번째, 낱말의 뜻풀이. 그 낱말의 뜻풀이를 하면서 동시에 한자어가 올바로 쓰였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두 번째 단락.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자, 이제 이 구조를 딱 보면은 지금 이 문단은 독립선언의 배경을 앞에 두고 독립선언의 배경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 이런 문단인데요. 즉 앞이 전제가 되고 뒤가 주지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요, 특히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이런 글을 독해할 때는 읽어보면서 내용을 요약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요약된 걸 보면서 그 글의 구조를 기억하는 게 시험 준비한 데는 더 좋아요. 이해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글들을 보면서 아, 글의 구조가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쓰여지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문단의 구조는 먼저 독립선언의 배경을 전제로 해서 뒷부분의 정당성을 밝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 문단을 두 개로 의미상 구별한다면 어디서 구별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독립선언의 배경을 밝히는데 기미독립선언서는 어떤 걸 나열할 때요, 대체로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네 가지를. 그래서 이 글에서도 독립선언의 배경 네 가지를 제시를 해요. 첫째가 독립을 선언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배경으로 했느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야. 장하다 할 때 한자 봐. 사람 인자에 지팡이 장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 사람이 지팡이에 뭐 하는 거야?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배경하에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해서 즉 조선 독립선언을 선언했다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즉 독립선언의 첫 번째 배경으로 반만년 역사에, 우리 5천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권위를 장하여 라는 말을 현대어로 그대로 권위를 의지하여 그대로 해석하면 돼. 됐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2천만 민 중에 성충을 합하여, 즉 당시의 남북 인구 2천만 우리 백성들의 성충, 뭐겠어? 충성. 성충, 충성이야. 성충, 충성을 합하여 이를 포명. 포명한다 뭐야? 널리 펴서 밝힌다. 두루 펴서 밝힌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배경으로 얘기한 건 2천만 민 중에
성충 곧 충성됨을 합해서 이를 포명한다. 자, 사실은 선언한다라고 그대로 써도 되지만 동어 반복을 피하는 게 문장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선언이라는 말 대신에 뭘 썼어요? 포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또 어떤 단답형을 묻기도 했냐면 요 선언이라는 서술어, 포명이라는 서술어, 또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서술어를 빈칸으로 두고 빈칸에 적절한 단어는 이렇게도 물었죠. 뜻은 모두 똑같아. 선언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포명하면 뭐다? 두루 밝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민족의 항구여의란. 근래에 이 부분이 출제됐었죠. 이 부분의 해석을 근래에 우리 시험에서 물었죠. 해석해 보자고. 민족의 항구여의란, 오래되고 유일한, 즉 한결같은 이 말이지. 민족의 그 한결같은 자유와 발전을 위해, 즉 민족의 항구여의란, 한결같은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 민족의 항구여의란, 한결같은 자유와 발전을 위해 이를 주장함이며, 이번에는 주장이란 단어를 썼죠. 처음에는 선언이란 단어를 썼고, 다음엔 포명이란 단어를 썼고, 다음엔 주장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즉 민족의 항구여의란, 오래되고 유일한, 즉 한결같은 그 자유와 발전을 위해 독립을 선언한 거다 이 말이야. 자, 끝으로 네 번째 뭘 얘기했나 봅시다. 인류적 양심의 발로. 인류적 양심의 발로. 발로가 뭐야? 드러나다 이 말이야. 발로 하면 드러나다. 즉 인류적 양심이 드러난 데 기인한 바탕을 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난 데 바탕을 둔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재안하기 위하여. 세계 개조의 대기운, 그 당시에 뭐예요? 제국주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로 흘러가던 세계의 그런 큰 흐름, 즉 제국주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로 변화해가던 그런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하고 병진이 뭐야? 한자 봐. 병진이 뭐예요? 나라날 병자, 함께 병자고, 진짜가 나아갈 진짜야. 뭐야? 함께 나아간다. 듣고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알겠어요? 우리 병서법하고 배웠잖아. 병서법이 뭐야? 나란히 쓰기. 따라서 병진, 즉 나란히 나아간다, 함께 나아간다 이 말이야. 즉 순응하고 병진하기 위해 이를 제기함이니. 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뭐야?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하고 병진하기 위하여 즉 제기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문단의 구조가 네 가지를 나열했고, 처음에는 이 두 가지는 내적인 배경이죠. 우리 민족의 내적인 배경이라면, 뒤에 두 가지는 뭐야? 외적인, 대외적인. 그래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로서 조선 독립선언의 배경을 제시한 거죠. 여기까지 독립선언의 배경 4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음, 그리고 그 서술어로 선언, 포명, 주장, 제기. 사실 다 같은 말 아니야? 그죠? 다 같은 말인데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4가지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시. 이것은 천의 명명이며 뭐야? 하늘의 명명백백한 명령이고,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대세고. 뭐가 이때 가리키는 시는 뭘 가리키는 거야? 조선 독립은 천의 명명이고 시대의 대세고, 전 인류가 공존 동생하는 권리에, 공존 동생 뭐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권리에 정당한 발동이라, 정당한 발동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조선 독립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당한 발동이므로 천하 하물이든지, 천하의 누구라도, 천하의 어떤 것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리킨다면 일본 제국주의겠지. 일본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이것을 저지하고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했어요? 즉 조선 독립은 천의 명명이고 시대의 대세며 인류가 공존 동생하는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설령 천하의 어떤 일본 제국주의가 강하다고 해도 이것을 저지하고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뭐가 나온 거야? 독립선언의 정당성. 우리 조선 독립은 시대의 대세고 천의 명명, 하늘의 명령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공존 동생하는 그런 권리이므로 일본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자, 독립선언의 배경과 정당성이 나왔고, 주지는 뒷부분이 되겠죠. 이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이 4가지 배경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단락이야.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가장 많이 출제된 단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길죠. 제일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즉 우리의 다짐을 써놓은 부분이야.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다는 것과 우리의 다짐을, 도래했다는 것과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결의를 써놓은 부분. 그러면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다는 것과 우리의 결의를 즉 적어놨으니까 중심 문장, 주지는 위겠어 아래겠어?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다는 것과 우리의 결의, 다짐을 적었으니까 주지는 위에야 아래야? 아래죠. 따라서 앞에가 전제, 뒤가 주지가 되는, 역시 금방 읽었던 문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의 기운이 도래한, 즉 독립의 기운이 무르익은 걸 역시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이해돼요? 조금 전에 독립선언의 배경을 한 4가지로 얘기했듯이, 자 봅시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즉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란 뭘 가리키겠어? 조선 독립을 예상할 수 있는, 조선 독립을 예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가 안전, 뭐야? 눈앞에. 이런 것도 해석 못하면 아예 공무원 시험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걸 내가 한번 해석해 봐야지. 마음 먹으면 앞전자에 눈 안 짜니까 눈앞에 이 말이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에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 패배감에. 나는 한자를 몰라라고.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알겠어요? 우리말 뭐 글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역시 우리말을 못해 이러고 좌절해? 아니잖아. 근데 한자나 영어 대하면 왜 그래? 모르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는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추리도 해보고 또는 누군가의 써놓은 해설도 참조하고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해봐야죠. 자, 안전에 눈앞에 전개된다. 눈앞에 전개. 지금 전개라는 말은 굳이 펼쳐 연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죠. 왜? 지금도 전개라는 말 쓰잖아. 그래 전개 쓰잖아. 펼칠 전자야. 그래서 펼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즉 눈앞에 펼쳐졌다고 했는데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 거냐? 첫째,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여기 위력의 시대란 건 뭐야? 제국주의. 제국주의에 즉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 제국주의의 시대가 거하고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내했다. 즉 도덕을 강조하는 도의,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의 시대적 흐름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앞뒤가 서로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즉 위력의 시대와 도의의 시대가 서로 대립된 단어지. 위력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대꾸 대조법이에요. 과거에 전 세기에 걸쳐 연마장양대, 연마 갈고 닦았다 이 말이야. 즉 연마장양하면 갈고 닦고 기른 이런 얘기지. 즉 과거 전 세계에 걸쳐 갈고 닦고 기른 인도적 정신. 인도적 정신 뭐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도적 정신, 즉 휴머니즘,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서광 빛이지, 신문명의 빛을, 신문명의 한 줄기 빛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뭐야?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즉 독립의 기운이 도래한 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뭘 들었느냐?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 도의의 시대가.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즉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즉 인도적 정신, 인도적 정신, 인도주의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도주의가 드디어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서광, 빛을 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기한 도의의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야? 인도주의. 인도주의의 시대가 즉 신문명의 서광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신춘이 세계에 대하여, 신춘은 이 시대의 긍정적 시대적 분위기를 한 단어로 신춘, 새로운 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시대가 또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봄이 왔다. 5월의 봄, 4.19의 봄, 이런 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신춘이 세계에 내하여, 즉 새로운 봄이, 새로운 이 시대적 흐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
이 신춘이 세계에 내하여 세계에 와서 올레자죠. 만물의 회소를 만물이 회복되는 거야. 다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만물의 회소를 문맥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뭐야? 조선 독립이지. 조선의 독립을 최촉한다. 촉자가 뭐야? 다급할 촉자야. 즉 재촉한다 이 말이야. 사람 인자의 발족자, 재촉할 촉자, 다급할 촉자, 따로 최촉한다. 뭐예요? 재촉한다. 이건 도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해석이 재촉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걸 또 읽을 때 재촉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최촉. 즉 만물의 회소로. 이때 만물의 회소가 의미하는 건 뭐다? 조선 독립이다. 조선 독립을 재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즉 이 신문명의 서강이 비추면서 즉 조선의 독립을 재촉한다라는 겁니다. 동빙한설에 여기 동빙항성 꽁꽁 온 한겨울이면 방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걸 신춘이라고 표현했다면 여기 이 동빙한설은 아까 얘기한 위력의 시대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야? 식민주의의 시대가 되겠지. 즉 동빙한설에 아주 꽁꽁 온 그 눈 내리는 추운 날에 호흡을 패집한 게 숨도 못 쉰다 이 말이야. 호흡을 패집하다 숨도 쉴 수 없었다. 숨도 쉴 수 없었던 게 피일시에 세라 하면 지난날의 형세라면 즉 일본 식민지에 처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지난날의 형세라면 화풍난양에 자 그러면 이 화풍난양이라는 단어는 동빙한설과 뭐야? 대립되는 단어지? 반의관계의 단어지? 그러면 동빙한설이 위력의 시대를 말한다면 이 화풍난양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때는 뭘 말하는 거야? 도의의 시대를 말하는 거겠지.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그 기운을 봄 기운을 그 봄바람이 불고 그 따뜻한 기운을 진서 드러내다 이 말이야. 즉 그 기운을 드러내는 것은 차일시의 세니 오늘날의 형세니 역시 대구 대조가 쓰였죠. 즉 동빙한설의 그런 처지가 지난날의 형세였다면 지금은 화풍난양의 형세가 지금의 형세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다 뭐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뭘 나열한 게 아니라 같은 얘기들이야. 결국 뭐야? 독립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도래했다는 거야.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독립을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도래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핵심은 이거지.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면서 도의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도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인도주의가 비추기 시작했다고 했고 신춘이 도래했다고 했고 화풍난양의 그런 형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바로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음을 독립의 기운이 이렇게 무르익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의 결의, 다짐을 썼어요. 천지의 복운을 맞이하여 이때 천지의 복운은 구체적으로 천지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천지의 운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뭐예요?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지. 천지의 복운을 제자는 맞이하다. 천지의 복운을 맞이하여 세계의 변조, 세계의 변화된 흐름. 어떤 흐름?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민족 자율주의가 도래하는 바로 그런 시대의 변화에 승하다. 승자가 뭐야? 올라탈 승자야. 올라탄. 그래서 우리가 승강기하면 올라가는 기계, 즉 올라탄 오이는 우리들은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주저라는 머뭇거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둘 다 뭐야? 발족자가 들어있네. 주저할 게 없고, 아무 기탄. 기탄은 뭐야? 거리끼다. 거리낄 게 없다는 거야. 마음의 상태니까 기탄은 둘 다 마음 신변이 들어있지. 아무 거리낄 게 없도다. 아예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 우리의 자유권을 뭐야? 보호하고 완전하게 하여 생황의 낙을, 살아있는 즐거움. 따라서 생황의 낙은 문맥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독립의 기쁨. 독립의 기쁨을 포향. 포자 뭐야?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거야. 포향. 바로 이 풍요로움, 풍족함. 그와 같은 살아있는 즐거움을 포양, 마음껏 누리다. 풍족하게 누리다. 누릴 것이며, 우리의 자족한, 스스로 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계, 이 봄 기운이 완연한 이 세계에 민족적 정화를, 민족의 문화를, 민족적 정화란 민족 문화를 말하죠. 민족 문화를 견류할지로다. 견류하다 민족 문화를 뭐야? 즉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견류할 때 유는 묶을 유자인데, 즉 만들어서 묶다라는 얘기는 결국 민족 문화를 꽃피울 거다. 민족 문화를 꽃피울 거다라는 의미야. 민족적 정화란 곧 민족 문화를 가리키고 민족 문화를 꽃피울 거다. 우리 김구 선생도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힘센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 했어? 문화민족을 원한다고 했어. 우리의 독립선언문이, 기미독립선언문이 평화로운 선언문인 이유는 우리가 힘으로 적을 무찌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의 뭐야? 민족 문화를,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즉 드러내겠다. 물론 힘이 약한 민족의 그런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힘으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적인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를 드러냈고, 자, 세월이 흘러서 우리 지금 후손들이, 우리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조상님들의 말이 맞죠?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게 뭐 있냐? 문화적 콘텐츠밖에 더 있어? 힘은 쥐뿔도 없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그마한 나라에 힘이 없는데 힘을 길러서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강성해져야겠다. 근데 아직도 이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엉뚱한 착각을 가진 애가 저 위에 있고, 그죠? 우리는 더 힘이 없다는 걸 자인하고, 그러니까 남쪽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이 너무 좀 강한 놈들에게 비굴한 게 있다면, 또 북쪽은 뭐야?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아무 때나 우리도 싸울 수 있다고 계속 뭐 저러고 있는 게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이겨먹겠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 민족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이 글에서 즉 마지막에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겠다는 거야? 뭐를 드러내겠다는 거야? 민족적 정화. 민족적 정화, 민족 문화를, 정화라는 것은 어떤 것의 순수한 핵심을 말하는데, 여기 민족 문화를 꽃피우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기미독립선언서 그 자체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핵심은 이거지. 위력의 시대가 물러나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그런 신춘이 이 세계에 만발하고, 그래서 만물의 회소를, 우리의 독립을 재촉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기에 즈음해서 뭘 하자는 거야?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 독립을 맞이하여, 즉 강대한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단락 한 번 더 봅시다. 신천지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다. 위력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고 있도다. 과거 전 세계에 걸쳐 연마장연된 갈고 닦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했다. 신춘이 바로 이 새로운 봄의 이 시기가 세계에 와서 만물의 회소를 재촉하는구나. 모든 만물들이 다시 소생하기를 재촉한다. 즉 조선 독립을 재촉하는구나. 동빙한설의 이 차가운 꽁꽁한 이런 날,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그런 위력의 시대에 호흡을 패집한 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이 지난날의 형세라면, 이 화풍난양 인도적 정신이 비추는 이 따뜻한 시대에 기운을 진서 드러내고 펼치는 것, 그 기운을 드러내는 건 오늘날의 형세니,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독립의 기운이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고, 천지의 복운을 맞이하여 세계의 변조에 올라탄 우리들은 아무 주저할 것 없고 아무 거리낄 게 없다. 도금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단락입니다. 주저, 기탄 이런 표현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호하고 완전히 하여 생황의 낙, 독립의 기쁨을 포양 누릴 것이며, 우리의 스스로 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이 충만한 봄 기운이 무르익은 이 대계에 민족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정화, 결류 다 도금 문제로, 포향 또 정화, 결류 도금 문제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미독립선언서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핵심 단원, 핵심 문단 3개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첫 단락만 주지 플러스 부연의 문단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제 플러스 주지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독립에 대한 의지와 굳센 확신이 드러났다. 맞다. 2번, 한문이 주를 이루고 한글이 이에 따르는 한주 국종체를 사용했다. 맞다. 3번, 지은이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배제했다. 윗글은 연설문이야. 의견이 주가 되는 글이지. 스님이 독해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 문장이 설명한 건지, 의견을 말한 건지, 정서를 표현한 건지. 알겠어요? 위의 글은 뭐가 중심인 거야? 의견이 중심인 글이지. 정답은 몇 번? 3번. 비폭력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렇지.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고 했으니까 비폭력주의를 기본으로 했죠. 2번. 윗글에 맞는 독서법. 자, 이 말은 뭐냐면 위와 같이 의견 중심의 글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느냐. 1번 다독을 한다. 2번 음독을 한다. 3번 묵독을 한다. 4번 정독을 한다. 즉 다독은 많이 읽는다는 얘기고, 음독은 소리내어 읽는다는 얘기고, 묵독은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이고, 정독은 차근히 문장을 깊이 있게 본다는 거야.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의견이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는지 차분히 검토하며 읽어야겠지. 몇 번? 4번. 다음 3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내세웠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무턱대고 독립선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취지를 밝혔고, 또 무턱대고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라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내세웠고, 또한 왜 우리가 독립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또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감정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그죠? 윗글에서
연설문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 모두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언문일치 운동의 과도기에 나온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10년은 이제 한글 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문 전용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한글과 국문이 섞여 있는 즉 그런 과도기였고 국한문 혼용체를 취하고 있죠. 맞고 의지적이고 장중한 어조다. 장중하다는 건 뭐야? 신중한 거야. 진중한 거야. 즉 가볍고 까불까불거리는 게 아니라 진중한 어조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다음 4번 가글로 밀어볼 때 조선 독립이 가져올 의의로 보기 어려운 것. 조선 독립이 가져올 의의로 보기 어려운 것. 1번 민족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맞죠?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이룬다. 맞죠? 조선인의 정당한 생존권을 회복한다. 나와 있죠? 4번 인류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양심을 회복한다는 건 독립의 의의라기보다는 뭐야? 독립을 가져온 배경이 되는 거였지. 정답 몇 번? 4번. 5번 글 가의 흐름을 바르게 밝힌 거. 먼저 독립선언의 내용이 앞에 나왔고 그 다음 취지가 나왔고 독립선언의 배경이 나왔고 정당성이 나왔다라고 설명했지. 그대로 찾으면 되지. 몇 번? 2번. 6번 글 가로 밀어볼 때 독립선언의 배경이 아닌 거 몇 번? 독립선언의 배경으로 써있지 않은 거 몇 번? 1번이지. 민족의 양심을 되살린다. 민족의 양심을 되살린다. 이미 민족의 양심이 있는 거고 뭘 양심을 되살려. 다음 7번 나글에서 밑줄 친 기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위력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 뭐예요? 동빙한설. 쉽죠? 3번 8번 니은과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지난날의 형세를 가리키는 거. 이럴 때 세는 뭘 가리키는 거야? 추세. 한참 뭔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 추세죠. 9번 디귿의 문맥적 의미, 민족적 정화 뭐예요? 민족문화. 3번. 할만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행동강령, 김희동 입선원의 행동강령을 또 공부하고 훈민정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